교수님의 서평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일 전쟁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은 보이지 않았고 러시아는 너무나 큰 상대고 전쟁을 해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청일 전쟁에서 레일 전쟁으로 가는 역사적인 공간에 일본의 담론이 어땠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? 네, 그 청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말하자면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의 제1조에 넣죠. 그래서 우리가 독립국 해줬다 뭐 이런 이제 그런 통속적인 건 이제 중국의 영향에서 중국으로부터 통속적인 이해가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거고 사실 그 연장선상에서 독립문이 만들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반일 독립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독립문이라는 거는 반청 독립으로 만들어진 거죠. 거기 모화관이 있던 옛날에 자리에 모화관 자리에 허물고 들어간 거죠. 중국 사신 접대하던 거기서 한 거니까. 그러니까 사실 독립문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을 향한 독립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것도 착각하는 건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통속적인 이해가 일본 시민들 사이에 퍼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삼국간섭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일본이 한국뿐만 아니라 요동반도까지 그때 조차를 해버렸죠. 근데 요동반도는 베이징하고 한성에 딱 중간에 있어갖고 양쪽을 딱 누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것까지 일본이 가져가면은 이거 일본 너무 커진다라고 생각한 러시아가 주동이 돼갖고 독일,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다시 반환을 시킨 거죠. 청나라한테. 근데 그러고서 얼마 안 있다가 그걸 다시 러시아가 가져가거든요. 요동반도를.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 뚜껑이 열린 거고 그걸 제일 반긴 사람이 이제 고종이죠. 고종 이분은 하여튼 뭐 부인인 그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한테 살해당한 시해당한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부터도 하여튼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력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거 일본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. 그래서 러시아한테 적극적으로 제가 그 경향신문에 쓴 그 칼럼에서 민영환이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것도 고맥락에서 러시아랑 조로 동맹까지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방문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이 이제 굉장히 자기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뺏긴 거죠. 뺏기었고 그다음에 한국 고종한테도 완전히 이제 찬밥 신세가 됐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수상이 그 유명한 이토 히로부미인데 그 가그이에서 그 사람들 국무회의죠. 가그이에서 그런 결정을 해요. 지금 힘이 우리 일본이 너무 딸리니까 당분간 그 개입을 자제하자. 참자.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실은 일본 그러면 무슨 메이주신부터 한국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막 다 집어삼키려고 했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그거는 비역사적인 관점이죠. 왜냐하면 그 일본을 너무 강대국으로 보는 거예요. 일본이 강대국이 된 거는 청일전쟁 이후로도 제대로 안 됐고 러일전쟁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강대국 일본이라고 할 만한 힘을 갖게 된 거기 때문에 그전에는 굉장히 소심하죠. 그러니까 이모군란 터졌을 때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잖아요. 그때 한 2,000명이 들어오거든요. 근데 일본군이 파견을 못 하잖아요. 그때 막 일본 공사관이 다 당하고 일본 외교관도 죽고 그래요. 맞습니다. 그다음에 갑신정변 때도 그 김옥균이 일본하고 손잡고 쿠데타 일으킨 거거든요. 근데 그것도 경복궁에 청나라 군대가 들어가 가지고 진압을 해버린 거예요. 그때 청나라는 2,3천 명 됐고 일본군은 한 200명밖에 안 됐거든요. 수적으로 밀리고. 근데 증파를 못 해요. 왜냐하면 자기들 힘이 없으니까. 당시 이용장의 그 북양함대 이런 건 엄청난 규모였기 때문에 일본 해군 실력으로 싸우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도 냉철하게 판단한 게 또 그 뭐 이토 히로부미나 이노우에 카오루나 이런 사람들이고. 근데 이제 청일전쟁 때까지도 그런 거죠. 야 이거 청일전쟁에 이겨서 우리 강대국 된 줄 알았더니 삼국간섭에도 꼼짝 못하는구나. 냉혹한 국제 왜냐하면 그때 러시아하고 독일이 거죠. 황해에다가 군함을 파견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 거부하면은 걔네들하고 황해전을 하게 생겼으니 못한다고 판단한 거죠.